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월마트의 완패 2023년은 이런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의 주가는 작년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지난 1년간 2천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무려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의 주가 비교 차트를 좀 보면 처음에 아마존은 189달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84달러, 근데 월마트는 142달러에 시작을 해서 그대로 142달러, 그래서 아마존만 혼자 절반이 폭락했습니다. 그 절반이 폭락한 상황에서도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1,000조 원이고요. 그에 비하면 월마트는 460조 원, 아마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본다면 2022년 추정 아마존 영업이익은 15조 원, 월마트는 21조 원, 월마트가 오히려 영업이익 추정액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느 종목이 고평가가 된 걸까요? 아마존은 과연 월마트보다 좋은 회사일까요? 아마존은 장기적으로 소매 판매 시장에서 월마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존 투자자들의 선입견,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온라인 사업이 확장이 되면은 오프라인 사업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아마존 매출의 급성장은 월마트 매출의 감소를 의미한다. 아마존은 글로벌 기업이고 월마트는 미국 기업이다. 아마존은 인지도가 높고 월마트는 인지도가 낮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에게 월마트는 만만한 회사일까요? 월마트의 미국 매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5,34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마트 매장별 특성을 보면 할인점이 370개로 할인점은 공산품, 신선식품, 공산품은 판매하는데 신선식품은 제외한 매장이고요. 네이버 후드마켓은 공산품은 당연히 판매하고 신선식품도 판매를 하는데 전자제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매장의 가장 주력인 슈퍼센터가 3,573개로 가장 많은데요. 여기는 공산품, 신선식품, 전자제품을 다 판매하기 때문에 가장 매장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샘스클럽은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 그런 코스트코 같은 그런 유형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월마트의 글로벌 매장을 살펴보면 또 소매점이 4,919개, 도매점이 332개, 합쳐서 5,251개가 있습니다. 24개국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래서 월마트의 매장을 모두 합쳐보면은 미국과 글로벌을 다 합치면 무려 10,000개가 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다 합쳐도 405개에 불과해서 월마트 미국 매장은 한국의 13배, 그리고 글로벌 매장 기준으로 한국의 26배의 수량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미국의 인구수가 한국의 7배이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미국의 숫자가 비례해서도 월등히 많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땅은 한국의 99배입니다. 이게 이커머스 사업 환경에서 과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일단 월마트 입장에서는 이 넓은 땅에 5,000개가 넘는 매장으로 인프라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도자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다면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온라인 배송이 유리하고 반대로 미국은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온라인 배송이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커머스 사업에는 미국이 좀 불리하다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보다 먼저 선점한 월마트가 또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월마트는 저희가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던 대로 매출이 정말로 감소 중일까요? 한국 투자자, 저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선입견은 아마존의 매출 급성장은 월마트의 매출 감소, 아마존의 매출 급성장이 또 월마트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존이 오프라인을 진출하는 대신에 월마트는 온라인을 포기한 게 아닐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월마트의 연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624조 원, 20년 666조 원, 21년 681조 원. 아주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2%, 7%, 2%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의 사업 구조는 미국과 글로벌과 샘스클럽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어쨌든 매출이 우려와 다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간 영업이익도 2019년에 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였지만 2020년, 2021년에는 27조 원, 31조 원으로 만만하게 증가를 했고, 특히나 2021년에 월마트의 매출 증가는 불과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5%가 급증해서 마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월마트는 2022년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도 있고 환율 영향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2022년 분기별로 매출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매출액은 6%, 8%, 9%로 좀 무난하게 성장을 했는데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보면은 1분기 마이너스 23%, 2분기 마이너스 7%, 3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54%의 큰 폭의 감소를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아마존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2022년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그 아마존 웹서비스, 그러니까 AWS 실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실적만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아마존은 3%, 13%로 무난하게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갔지만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3조 원,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가 무려 9조 원인 거죠. 아마존의 문제는 굉장히 낮은 수익성입니다. 물론 AWS는 수익성이 높지만 그걸 제외하면 수익성이 무척 낮고, 문제는 아마존이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라는 겁니다. 최근에 생겨난 게 아니라 무려 29년 된 회사죠. 29년 된 회사가 아직도 적자다.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 명성지에 숨어서 월마트가 실속을 차리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투자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화려한 아마존과 달리 아마존 뒤에 숨어서 조용히 이익을 월마트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궁금증은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마트는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시장은 포기한 걸까요? 월마트의 이커머스 전략을 살펴보면 핵심은 옴니채널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순위는 1위 아마존 37.8%, 2위 월마트 6.3%, 3위는 흥미롭게도 애플이죠. 3.9%입니다. 월마트가 의미 있게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1위의 격차는 크지만 월마트의 이커머스를 받쳐주는 두 개의 분야는 월마트 플러스 그리고 옴니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이란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하게 유료 멤버십 회원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 요금은 $98, 아마존보다 30%가 저렴합니다. 이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무료 배송, 헬스케어 처방전 제공, 주유비 할인, 파라마운틴 플러스 OTT 이용권 등을 이제 제공을 받게 됩니다. 옴니채널이란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느 채널이든 자유롭게 넘나들며 쇼핑이 가능한 환경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의 대명사인 CJ 올리브영이 온라인으로 고객이 주문했을 때 그 인근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해주는 오늘드림 서비스가 대표적인 옴니채널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월마트 옴니채널의 강점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 후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픽업을 하는데 미국에 5,300개라는 아주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촘촘하게 있는 거죠. 특히 신선식품 주문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약간 문화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주문만 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배송해주는 쿠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엄청 욕을 먹을 방식인데, 땅이 엄청 넓은 미국은 이게 통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인기가 있고 해서 월마트의 옴니채널은 미국에서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커머스 경쟁력의 하나로는 또 제트닷컴을 인수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월마트의 이커머스 경쟁력은 제트닷컴 기술력을 흡수한 영향이 큰데요. 2016년에 4조 원을 인수할 때만 해도 이 문화적 차이로 융화가 잘 안 됐었는데, 이게 사실 제트닷컴이 아마존 킬러라는 명성을 떨쳤던 그런 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인수 초기에는 실패한 전략이라는 혹평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덕분에 이커머스 노하우를 많이 습득을 했다. 그래서 월마트는 이커머스 전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커머스 침투율이 무려 13%를 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커머스 침투율이 높은 편인 거거든요. 반면에 아마존의 그 오프라인 침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최첨단 풀필먼트 센터 신규 건립 계획이 있고요. 인디아나,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시작한 월마트는 온라인으로의 진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그 외에도 글로벌 전략도 강한데요. 글로벌도 월마트가 굉장히 강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투자자나 저 같은 그 투자자들의 선입견은 아마존이 글로벌 기업이고 월마트는 미국 기업이다. 아마존의 미국 매출이 67%고 글로벌이 33%니까 아마존이 글로벌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도 아마존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 비중이 69%, 글로벌 비중이 18%, 글로벌 비중이 상당히 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샘스클럽은 뭐 대형 창고 할인 매장이니까 조금 예외를 치더라도 글로벌 비중이 생각보다 좀 높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인도, 14억 인구의 인도에서는 월마트가 아마존과 맞짱을 뜰 정도로 굉장히 이커머스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M&A입니다. M&A. 플립카트라는 유명한 인도 이커머스 회사가 있었는데요. 아마존과 월마트가 인수 경쟁을 한 끝에 지분 77%를 월마트가 19조 원의 전격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요. 아마존 인디아가 45%, 플립카트가 40%. 그래서 거의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은 매출이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상당히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월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월마트 샘스클럽 인기가 좀 폭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글로벌 유통업체의 무덤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국의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고전 끝에 철수를 했죠. 월마트 매장도 450개였는데 한 100여 개 정도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할인 매장인 샘스클럽은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회원제 할인 매장 유행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나 상류층 회원들만 이용했었던 이 회원제 할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대중들한테 이제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연회원 수가 샘스클럽이 4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중국에서 40개 정도의 매장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 월마트가 63%의 엄청난 고성장 매출 성장을 보였다는 점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월마트는 그 외에도 글로벌 주요 국가 멕시코 2,755개, 캐나다 408개, 중앙아프리카 864개, 칠레, 아프리카,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매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도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분산이 잘 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기, 인플레이션, 이런 불황기에 소매 판매에서 아마존, 월마트 과연 실적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월마트에 미치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보면요. 2022년 3분기 월마트 매출 증가율은 8.8%였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인 경쟁업체 타겟은 1.8%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현격하게 증가율 차이가 난 거는 월마트는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고요. 타겟은 의류나 전자제품, 완구 같은 비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기에는 월마트의 구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마트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죠.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 수년간은 성장주인 아마존의 수익률이 양호했지만 가치주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을 했지만 2022년부터 반전이 돼서 월마트는 2023년에도 드라마틱한 폭등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꾸준한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공격형 투자자는 월마트보다는 차라리 낙폭이 큰 다른 그 낙폭 과대주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성향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아마존은 월마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매출액만 봤을 때는 미래의 아마존의 승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액 성장률은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승리가 가능할까요? 2022년에 실적을 꼼꼼히 뜯어본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29년 된 아마존의 적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가 될까? 이 이커머스 적자가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이 창업 15년이 안 된 이런 회사들과 다르게 아마존은 사실 꽤 오래된 회사라 계획된 적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적자의 유효기간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은 이제 뭔가 흑자를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아마존과 월마트를 전망해 본다면 아마존은 수익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떠하는 것 같고요. 월마트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편에는 아마존 2편에서 계속 할 건데요. 아마존 2편은 아마존 이커머스 적자 대행진의 끝 이런 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